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폴스타2입니다. 폴스타는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고 폴스타2는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기존에 폴스타1이 있긴 했지만 한정 생산된 모델이어서 사실상 폴스타2가 첫 번째 전기차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의 폴스타는 본사는 스웨덴에 있고요, 생산은 중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볼보와 지리의 산하에 있어서 플랫폼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공유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플랫폼은 CMA를 공유를 하고요. 참고로 폴스타는 2를 시작으로 3, 4, 5까지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에는 롱레인지 싱글모터와 듀얼모터 두 가지가 출시가 되고요, 둘 다 히트펌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롱레인지 싱글모터고요, 기본 가격은 5,490만원, 그러니까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게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승차는 파일럿과 플러스팩이 추가된 사양이고요, 전체 가격은 6,290만원입니다. 폴스타2는 실물은 이번이 두 번째 보는데 실물보다는 사진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무난하다는 느낌 많이 들고요. 전기차의 특별한 느낌보다는 일반적인 승용차의 느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상 가능한 그런 정도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막 세련되게 치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일반적인 차 같은 느낌,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입니다. 폴스타2는 볼보랑 지리가 합작한 회사인데 그래서 당연히 공유하는 부분이 많고, 근데 외장 디자인에서는 생각보다 볼보의 느낌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일부분에서는 역시 볼보의 느낌이 있긴 합니다. 주간등 있잖아요, 토르의 망치, 저거는 볼보와 거의 같고요.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볼보라기보다는 약간 좀 푸조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볼보의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볼보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은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차별화하려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변형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도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요소들을 제외하면은 역시 볼보 느낌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를 사진으로 보면은 세단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크로스오버라고 해야 되겠죠. 패스트백 디자인에, 그러니까 세단과 SUV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해치백 중에서 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세단 비슷하게 했던 좀 테라스 해치백이라는 용어를 좀 쓰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가 모델 3보다는 조금 작아요. 전장은 조금 짧고요, 휠 베이스는 좀 더 짧고요. 전반적으로 뭔가 좀 세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쿠페형 SUV 그런 스타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처음에는 외장에서 볼보의 느낌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했는데 딱 뒤를 보면은 그 볼보 세단에서 보이는, 예를 들어서 S90의 그런 느낌, 저 트렁크 리드 접힌 거, 이런 그 디자인이 좀 많이 보입니다. 램프 디자인을 봤을 때는 S90하고 비슷한 면도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약간 좀 그 범퍼 아래쪽을 보면은 좀 더 SUV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이 검게 처리된 플라스틱 부분이 많은 면적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또 이 차가 특이한 게 또 SUV나 크로스오버로 보기에는 저 트렁크 리드가 또 넓어갖고 저걸 보면 또 약간 좀 세단 같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트렁크에 배지라든가 붙잖아요. 딱 저렇게 브랜드 로고만 딱 붙습니다. 그래서 좀 여백의 미가 있다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썰렁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팬톤의 어떤 색깔 표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참고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 10호, 사이즈는 245에 45와 19입니다. 폴스타2의 실내는 이번이 두 번째 보는데 작년에 독일에서 독일 기자들이 시승하는 폴스타2를 휴게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거와 이 실내는 거의 같은 사양으로 보입니다. 이 실내 내장재는 보통 전기차들 또는 친환경차들이 그렇듯이 특유의 친환경차 같은 그런 소재들 있잖아요. 그런 소재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볼보의 요소가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전체 분위기는 타이칸과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큰 차는 아니지만 차에 타면은 뭔가 실제 사이즈보다 좀 실내 폭이 좁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 센터 패시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센터 패시아가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좌우 공간을 좀 침범해서 실제보다 좀 좁게 느끼는 것 같아요. 모니터는 11.2인치가 들어갔고요, 세로형 타입입니다. 볼보처럼. 근데 볼보보다는 더 큰 모니터를 사용을 하죠. 이 모니터는 볼보처럼 매립형은 아니고요, 약간 좀 돌출형 같은 그런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이 뒤쪽이 좀 떠 있죠. 그리고 실내에 친환경 소재 느낌의 소재가 많이 쓰였다고 했는데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하이그로시는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 테두리와 센터 패시아, 송풍구 쪽 이쪽에만 하이그로시가 한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업계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OS가 들어갔죠. 볼보가 모니터에 물리 버튼이 없잖아요. 밑에 홈 버튼 딱 하나만 있는데 이 차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 홈 버튼조차도 물리 버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내에 물리 버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 기본이 이렇게 4가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메뉴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주행거리 어시스트, 그러니까 전기차 또는 전비와 관련된 메뉴가 나오죠. 이 위에 보시면은 크게 4가지 탭이 있는데 차 그림을 누르면은 여기서 또 추가로 4개의 탭이 나와요. 지금은 주행이고, 그러니까 주행과 관련된 메뉴를 세팅을 하는데 스티어링 느낌도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3가지가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스티어링 감도를 바꾸는 기능이 그렇게 아주 많진 않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도 모니터 내에서 합니다. 끄기와 낮은 표준 3가지가 있고 크립도 오프와 온이 있습니다. 크리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동 변속기나 뭐 DCT도 기본으로 크리핑이 있잖아요. 근데 이 폴스타2는 크리핑 있고 없고를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니터 내의 폰트는 대부분 좀 큼직큼직하죠. 약간 좀 효도폰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어시스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운전자 ADS와 관련된 메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댑티브 크루즈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일반 크루즈와 어댑티브 크루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굳이 일반 크루즈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차선 유지 보조고요. 여기서 온과 오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충돌 회피도 표준과 빨리, 늦게 이렇게 3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말 그대로 충전 탭인데 지금 53%가 충전이 되어 있고 여기서 충전 한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90%는 폴스타가 권장하는 수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거의 90% 정도만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약을 누르면은 이렇게 충전 예약도 할 수가 있고요. 더보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량 상태와 잠금, 내부 조명 등이 나오는데 차량 상태로 들어가면은 이게 진단이군요. 지금 보니까 이게 터치에 대한 반응은 꽤 빠르네요. 잠금도 이런 메뉴가 나오고 내부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니까 제가 지금 밖에서 확인을 못하는데 무드 조명은 없는 것 같아요. 무드등의 강도는 끄기와 낮은 높음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조명도 이렇게 좀 메뉴가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미러로 들어가면은 보통 자동차들은 후진겨 놓으면은 이쪽 사이드 미러가 이제 밑을 향하잖아요. 이 차는 이것도 좀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네요. 끄기가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둘 다가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밑에 보시면은 차량 전원 끄기가 있죠. 이걸 누르면은 차량 전원이 꺼지는데 참고로 이 차는 시동 버튼이 없어요. 뭐 테슬라 제외하고는 전기차도 대부분 시동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시동 버튼이 없고요. 그냥 키를 갖고 딱 시트에 앉으면은 자동으로 온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D 놓고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를 갖고 내리고 문 잠그면은 시동이 꺼지고요. 그리고 이 탭을 누르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누구 오토라든가 주행거리 어시스턴트 이런 메뉴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화면이고요. 이 화면 또는 기능은 볼보와 같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그림을 선택을 하면은 보이는 쪽, 누르는 쪽에 화면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 여기서 휠 가이드라인과 볼륨 조절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니터의 모든 기능을 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 하단에 공조장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볼보와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인데 이거를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공조장치 메뉴가 나오죠. 근데 그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다르군요. 이게 송풍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히터라든가 에어컨 또는 에코, 성해장치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그림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열선과 운전대 열선이 나오고요. 통풍은 없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과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뭔가 여기가 무선 충전 패드 같은데 왼쪽이 무선 충전 패드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그 플라스틱 이런 거는 뭔가 고급스럽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싼 티가 나는 거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좀 무광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어랩 앞쪽에는 볼륨 다이얼이 있는데 요거는 볼보와 비슷하고요. 왼쪽에는 비상등이 있죠. 이 비상등이 소리가 좀 되게 특이합니다. 약간 좀 목탁 안에다가 솜 채운 것 같은 그런 소리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좀 짧고 뭉툭한 기어레버가 많죠. 이 폴스타2 역시도 이 기어레버가 굉장히 좀 뭉툭하죠. 짧고. 그리고 약간 특이하게 이게 또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폴스타2의 실내에서 이런 조작감이 가장 고급스러운 부분이 이 기어레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의 플라스틱과는 달리 이 기어레버를 조작했을 때
요 느낌이 좀 굉장히 좀 탄력이 있어요. 이 기어 레버 인터페이스는 볼보와 좀 다릅니다. 볼보는 이걸 2번을 해야지 R&D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차는 지금 아래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치면 바로 뒤로 이동을 합니다. N 건너뛰고요. 그리고 P 버튼은 여기에 있고요. 그 뒤쪽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컵홀더의 위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키인데 이 키도 약간 좀 무광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보는 것보다는 좀 가볍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 커버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의 용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커버를 열면은 이 안쪽에 컵홀더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센터 콘솔 박스는 두 번째 컵홀더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컵을 꽂으면은 이제 센터 콘솔 박스 뭐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차들과는 좀 다르게 보통은 센터 콘솔 박스 커버가 이렇게 거의 90도 정도 이 정도까지는 열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완전히 이렇게 눕혀집니다. 2열까지. 운전대는 차 크기에 맞는 사이즈고요. 이 림의 두께도 좀 적당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좀 두껍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적용된 가죽은 약간 좀 이렇게 미끄러운 또는 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스포크에 있는 버튼은 이제 볼보와 거의 같이 쓰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이 운전대 조절은 수동입니다. 그리고 스포크와 이 아래쪽에는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모니터보다 해상도가 좋은 것 같아요. 모니터에 비해서 여기에 나타내는 그래픽 또는 폰트가 좀 더 짱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볼보와 다르지만 그 기본 컨셉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계기판들 치고는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트리 컴퓨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볼보와 같이 쓰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주행과 관련된 또는 트리 컴퓨터 관련 정보가 이렇게 한눈에 표시가 됩니다. 이 버튼 누르면은 계기판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시트의 전체적인 착자감은 꽤 좋습니다. 이 차가 가죽이 아니고 직물이어서 그렇지 착자감 자체는 꽤 좋아요. 그러니까 몸을 좀 타이트하게 잘 감싸줍니다. 크기도 아주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요. 쿠션은 약간 좀 단단합니다. 직물의 느낌이 나쁜 건 아닌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들의 사양이 대부분 가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칠 수가 있겠죠. 도어 트림은 간결한 디자인이고요. 여기도 가운데에 직물이 쓰였고 저 버튼류는 저것도 볼보와 좀 같이 쓰는 디자인이고 도어 포켓의 용량은 괜찮은 편입니다. 2열의 공간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차 크기 대비해서도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결정적으로 무릎 공간 자체가 좀 부족하고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좀 많이 서 있는 편입니다. 보통 유럽 브랜드의 차들 보면은 2열 시트 등받이 각도가 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서 있는 편이 아닌가. 거의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앉아서 가는 그런 포지션이 됩니다. 제 시트 포지션을 기준으로 맞추면은 무릎과 앞쪽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죠. 지금 이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신발을 놓으면은 딱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릎 공간이 작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이 밑에 쪽에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거주 공간을 좀 더 좁게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가운데 부분도 전기차로는 좀 드물게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보통 전기차들 보면은 이제 전용 플랫폼 사용하는 이 가운데 평평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보통 뒷바퀴 올림 또는 사륜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 갖고 좌우 공간이 더 좁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마련이 되고요.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고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이 암레스트에 있고요. 이 컵홀더가 날개가 보통 차들과 좀 달라요. 되게 좀 얇은 그런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장점이 파노라마 루프인데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꽤 넓습니다. 이 차가 아주 큰 편은 아닌데 뭔가 그 지붕 전체를 다 루프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2열에 앉으면은 이 파노라마 루프의 끝이 거의 제 뒤통수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 앉으면은 개방감이 더 좋죠. 이 차는 패스트백 스타일이라서 뒷유리가 같이 열립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05리터고요. 그러니까 트렁크 용량이 아주 큰 편은 아니죠. 보통 C세그먼트 해치백의 트렁크 용량과 대략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커버를 열면은 이 밑에도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고요. 우측에도 그 그물로 된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이 스킷으로 커버 여는 방향이 좀 다른데 폴스타2는 이 트렁크 쪽에서 엽니다. 폴스타2는 앞쪽에도 작은 트렁크가 있습니다. 이 앞쪽의 트렁크 용량은 45리터고요. 그러니까 폴스타2는 싱글과 듀얼 모터 모두 이 앞쪽의 트렁크 용량은 동일하다고 하네요. 이 폴스타2는 약간 좀 특이하게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에 타면 시트에 앉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ON이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바로 D로 바꾸고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동이 켜진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 이 소리는 당연히 전기차니까 조용하죠. 전기차들이 대부분 공회전 때 조용함은 대동소이한데 그래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이 차는 히트펌프 기본 내장인데 정차시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소리가 아주 없는 거는 뭐 그런 차는 힘들고요. 희미하게 전장풍 같은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전기차 중에서도 좀 조용한 편입니다. 당연히 진동도 없고요. 폴스타2는 듀얼 모터와 싱글 모터 두 가지로 나뉘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싱글 모터 롱 레인지입니다. 최고 출력은 231마력이고요. 참고로 이 주행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스티어링과 ESC, 원페달 드라이브, 크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립은 온 상태이고 원페달 드라이브는 끄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립 온으로 해놓으면은 발 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죠. 그래서 최대한 내연기관과 비슷한 그런 주행 질감?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그 회생제동 때문에 그 이질감? 이거를 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최대한 내연기관과 비슷한 주행 질감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크립 온에 원페달 드라이브는 끄기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그냥 일반 내연기관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는 말은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브 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타이칸이나 현대기아의 전기차들 시승할 때 유난히 좀 대굴대굴 타력 주행 모드가 강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도 끄기로 해놓은 상태면은 이렇게 타력 주행 모드가 꽤 강조가 됩니다. 특히 이런 내리막길 같은 데서는 진짜 그냥 계속 쭉 하고 굴러간 느낌이고, 이렇게 오르막에서도 그 속도가 줄어드는 게 한결 덜하죠. 그래서 이 상태로 세팅을 하면은 내연기관과 뭐 거의 차이 없는, 또는 전기차인 걸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이질감입니다. 참고로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볍게야 표준 단단하게 했는데, 제가 아까 오면서는 표준으로 했는데, 표준으로 하면은 이제 표준 상태에서도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특히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은 가볍고, 또 그 소위 말해서 중심 부분이 약간 논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단단하게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또 단단하게 하면은 보통 저속에서 무겁잖아요. 근데 저속에서도 딱히 이렇게 무거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단하게가 딱 이 상태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회생제동 레벨은 끄기와 낮은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낮음으로 하면은 지금보다는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하게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가속 페달 밟고 달리다가 앞에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발 떼면은 이제 내연기관보다는 속도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적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표준으로 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건데, 이미 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거의 멈추죠. 그러니까 뭐 다른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브레이크 페달을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차들에 비하면은 이질감이 있고 승차감이 떨어지고, 근데 또 적응하면은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요. 요즘의 전기차는 주행거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보여주는데, 이 차 역시도 여기에 보시면은 도착했을 때의 배터리 잔량이 나와요. 33%. 지금 43% 남았는데 33% 도착하면은 남는다고 이렇게 표시도 뜹니다. 아까 올 때 보니까 이게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 1%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대략 정확하게 맞아요. 이 차는 싱글 모터, 최고 출력은 231마력이어서 가속력이 아주 이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보통 전기차 하면은 초반에 토크가 가장 크게 나오는 그런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좀 강한 출력을 생각을 하시는데, 테슬라 제외하면은 보통은 유럽 브랜드의 차들은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감각을 세팅을 하거든요. 아이오닉 EV6도 그렇고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속에서 이렇게 천천히 밟잖아요. 특히 이제 가속 페달 초기를 밟으면은 뭔가 이렇게 그냥 좀 내연기관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킥다운을 하면은 그냥 리니어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붙은 상황에서도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연기관 앞바퀴 굴림의 토크 스티어처럼 잠깐이지만 순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앞부분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최대한 풀악셀 해야지 그런 느낌이 나지, 그 이전까지는 또 괜찮고요. 아까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는 주행할 때 승차감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좋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가 약간 좀 단단한 편에 속한데, 그리고 좀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긴 한데, 그냥 보편적으로 봐도 승차감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승차감이 좋은 것 중에 좀 기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부 소음의 차단인데, 아까도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차가 약간 좀 특이하게 뭐 유리가 되게 두껍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측면 유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중접합이 아니에요. 이중접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들어오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 전기차들을 시승하면은 전기차라는 선입견에 맞지 않게 조용한 차보다 안 조용한 차가 특히 이제 주행에서 더 많은데, 이 차는 조용한 차에 속하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좀 조용한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 그 기준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방음 또는 외부 소음의 차단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정지 상태에서 풀악셀을 해도 진짜 내연기관의 자연흡기처럼 되게 리니어하게 올라갑니다, 속도가.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좀 특이한 게 저속이라든가 또는 노면이 좋은 상황에서는 초반에는 댐핑이 약간 좀 이렇게 몰랑몰랑하다라고 또 느끼고요. 반면에 좀 안 좋은 놈이 있잖아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좀 패인 곳 이런 거 지날 때는 그래도 좀 하체가 좀 단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차는 파일럿 패키지가 적용된 사양인데, 그래서 ACC와 차로 유지가 있죠. 이 성능은 벌써 아이콘에서 대략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볼보와 거의 비슷합니다. 볼보가 대략 이 중앙을 지키는 능력이 괜찮은 편인데, 이 차도 중앙 지키는 능력이 괜찮아요. 전기차들은 대부분 가속할 때 약하게 모터음이 나잖아요. 이 차도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찡 하고 약하게 모터음이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음량이 굉장히 작아갖고 만약에 주위가 좀 시끄럽다 그러면 좀 안 들릴 정도의 그런 음량이고요. 100km 이상의 속도에서도 이제 앞창에서 부딪히는 그런 바람 소리 풍절은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죠. 종합을 해보면 주행 성능은 좀 젊은 감각, 그러니까 이게 차가 아주 큰 차가 아니잖아요. 전기차로서는 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 그 타겟에 맞게 좀 전체적으로 젊은 주행 감각이죠. 그리고 이 차가 옆에서 보면은 비율이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폴스타2를 사진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세단, 패스트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물로 보면은 크로스오버에 좀 더 가깝습니다. 뭔가 세단과 SUV의 중간적인 느낌? 요즘에 그런 크로스오버가 많은데, 그런 크로스오버 중에서도 조금 더 애매한 그런 비율이에요. 그래서 차에 타면은 굳이 얘기를 하면은 저 SUV보다는 세단에 좀 더 가까운 시트 포지션이고요.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하면은 일반적인 세단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크기가 좀 작고 프레임레스라서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하죠. 근데 크기가 작은 거에 비해서 측면 시야가 또는 사각지대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볼보 차들 타보면은 여기에 사각지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 차는 또 바깥쪽 이만큼을 볼록거울 처리해갖고 사각지대가 볼보처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 차는 후방 시야가 좀 많이 제한이 되죠. 기본적으로 이 차가 후방 그 유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그리고 전장이 또 그렇게 긴 차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룸미러로 저 뒷유리를 보면은 뒷유리가 되게 멀리 보여요. 되게 긴 차처럼. 심지어 저 뒷유리에 또 이렇게 누워있죠. 그래서 전방이나 양쪽과는 달리 후방 시야는 좀 제한이 됩니다. 이번에 폴스타2를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에서는 대체로 좋은 점수를 줄만 하고요. 주행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승차감, 그리고 대체로 좀 젊은 감각, 젊은 취향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운전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죠. 보조금이 하향이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갖고 기본형 가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싱글 모터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옵션이 좀 빠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싱글 모터 기준으로 보조금 100%를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실내 공간 면에서는 좀 확실히 이 차는 좀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좀 뚜렷하게 나뉘어요. 테슬라처럼 일반 대중 브랜드의 전기차처럼 모든 면에 걸쳐서 두루두루 무난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타겟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올 때 갈 때 타면서 시승하면서 보니까 이 차는 이렇게 1열 위주의 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점으로는 폴스타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브랜드 밸류가 낮은 거죠. 볼보의 튜너 시절에도 폴스타가 그렇게 브랜드 밸류가 높은 편이 아니었고,
더욱이 폴스타는 전기차 브랜드 전용 브랜드로 시작한 지가 한 2년, 3년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밸류에서 좀 메리트가 떨어지죠. 예, 이로써 폴스타 2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